예, 첫 시간 인칭 대명사하고 비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특징이 있죠. 얘네 두 개 다.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명사나 이런 거들 애들은 거의 주어에 쓰이나 목적어에 쓰이나 모양이 변하지 않는데 얘들은 모양이 좀 심각하게 많이 변하죠. 그래서 얘들은 외우셔야 돼요. 예. 인칭 대명사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은 인자가 사람 인자에다가 칭할 칭자, 그러니까 부른다는 뜻이죠. 그런 대명사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부르는 대명사다라고 했는데 영어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확장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it이 여기 들어오거든요. 예. 우리말에서는 그것이라는 뜻이죠. 그것은 지시대명사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지시할 때는 지시대명사, 사람을 할 때는 인칭대명사라고 부르는데 영어에서는 조금 이게 약간 좀 내용이 이게 아마도 이 it이 이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것만은 좀 다른 점이고 그냥 똑같다. 그래서 한자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사람 인자에다가 칭할 칭자 이렇게 그냥 저게 되게 있더라고요. 영어도.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사람 포함해서 it이 하나 더 있다. 그것만 좀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거의 복수는 뭐가 된다? 예, 이게 여러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들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 대의가 영어에서.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인칭, 2인칭, 3인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1인칭이라는 것은 그냥 국제적인 우리가 통용되는 학문적인 의미로는 나 그리고 나를 포함한 거, 나를 포함한 걸 우리는 보통 뭐라 하니까 우리나 뭐 약간 그 존댓말 같은 거 들어가면 저희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예, 그래서 나와 우리를 보통 1인칭이라고 합니다. 2인칭은 너와 너를 포함한 것, 즉 너희들 혹은 당신들이라는 뜻이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1, 2인칭을 제외한 그 전부를 그 다음에 뭐라 그런다? 3인칭이라고 한다고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렇게 국어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는 그렇게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사실 영어도 똑같고. 그런데 영어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1인칭이라는 건 뭐다? I하고 we가 1인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인칭이라는 것은 you와 you. 영어에서는 단수 you. 이건 너라는 뜻이고 이건 너희들이란 혹은 당신들이란 뜻인데 복수가 형태가 같죠. 예, you하고 you만 2인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쉬워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역시 3인칭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거 두 개하고 그걸 뺀 그 외의 대명사 전부하고 당연히 명사도 뭐가 됩니까? 무조건 3인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면 본인의 이름이 뭐 진희라는 여자라고 합시다. 진희는 예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물론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름이 진희인데 자기 입으로 진희는 예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희 is가 됩니까? am이 됩니까? pretty 이렇게 어떻게 되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I하고 we만 1인칭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진희는 몇 인칭입니까? 명사기 때문에 무조건 3인칭입니다. 그러니까 뭘 쓰셔야 돼요? am이 아니라 is를 쓰셔야 돼요. 본인 입으로 얘기하더라도 반드시 뭐라고 얘기해야 돼? I라고 얘기해야 am인 겁니다. we라고 얘기해야 a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이거 착각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어에서 1인칭은 뭐다? I하고 we. 2인칭은 뭐다? you하고 you. 그 외에 나오는 모든 명사는 무조건 무슨 취급한다? 3인칭 취급한다. 되셨죠? 그 다음 이 표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아마 뭐 주격이니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에서 이 표 많이 외우셨죠? 다른 대명사들과 다르게 혹은 다른 명사들과 다르게 일반적인 명사들과 다르게 인칭 대명사의 가장 큰 영어에서의 특징은 이렇게 쓰이는 자리마다 뭐가 다르다? 모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우리가 무슨 격 하는 이 격이라는 의미는 자격이라는 뜻입니다. 주격이라는 건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자격이다. 즉 아직은 주어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I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주격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어야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다. 실제로 문장에 들어가서 I am pretty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주격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주어, 즉 S라고 부르는 거죠. 즉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자격을 주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무슨 격 이런 말 나오면 다 자격이라는 뜻입니다. 소유격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소유한다는 뜻이 있는데 소유격은 간단히 그냥 형용사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항상 끝이 뭐로 끝납니까? 의로 끝나니까 당연히 형용사일 수밖에 없죠. 소유격은 형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인칭대명사의 인칭대명사를 형용사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반드시 요 모양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목적격. 대개는 을열이 오죠. 꼭 을열이 안 들어간다는 건 아시죠? 앞에 뭐 메리 같은 경우는 와가 들어가고 즉 목적어 자리 타동사 뒤에 명사로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라? 이 모양으로 들어가라는 소리입니다. 다른 모양은 안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다른 명사들과 다르게 누구는
인칭 대명사는 모양만 보고도 얘가 어디에 쓰여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I love her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도 이 her만 봐도 이게 목적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기 소유격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죠. 되셨나요? 모양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외우는 수밖에 없고 가만히 또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1인칭, 2인칭, 3인칭 앞으로 이제 B동사를 할 텐데 여기서 B동사를 1인칭, 2인칭, 3인칭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인칭 대명사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순서는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죠. 이 뒤에 소유대명사 설명 안 했군요. 소유대명사 먼저 설명할게요. 소유대명사는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mine이라면 나의 것 이런 뜻이 되는 거죠. yours 하면 너의 것, his 하면 그의 것 이런 뜻인 거고 제기대명사는 누구누구 자신 이렇게 배울 거예요. 제기대명사 편이 아마 여기에는 없을 텐데 이게 사실은 쓰임이 두 가지가 있죠. 이게 부사처럼 강조 형태로 써서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목적어로 얘는 목적어밖에 못 쓰거든요. 실제로 목적어로 쓰이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혹시 문장이 나오거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아주 그 세세한 부분들 일단은 이렇게 외워두세요. 이건 나 자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너 자신, 그 자신, 그녀 자신, 그것 자신, 그것 자체라고 해야 되는 거냐 물건이니까 그것 자체. 그다음에 우리들 자신, 너희들 자신, 그다음에 그들 자신 혹은 그것들 자체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순서는 옆으로 가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모양만 보다 마이만 봐도 딱 보다. 그러니까 아이만 보면 무조건 뭘 넣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은는 이가를 넣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마이만 보면 무조건 의라고 해석해야 되고 미만 보면 보통 물론 저기 동사 뒤에 달려 있긴 하지만 을을 넣을 생각하셔야 되고 이건 누구누구의 것 이건 당연히 뭐예요? 대명사니까 그냥 SOC 자리에 쓰이겠죠. 제기대명사는 이건 나중에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냥 외워두실래요? 이건 사실은 일단은 목적어 자리에밖에 못 쓰입니다. 목적어 5자리에밖에는. 그 다음에 강조 형태로 해서 강조 부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리와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SOC 자리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I, my, me, my, myself까지. 그 다음에 you, your, you, yours, yourself.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냥. 제가 딱 여기서 다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 it은 좀 조심하세요. it은 사물이라 소유 대명사가 없습니다. 그거 자체의 것 이런 말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it 없고 itself 이렇게 가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 복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인칭을 따지자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얘가 1인칭, 2인칭, 그리고 3인칭이 되겠죠. 그리고 1인칭, 2인칭, 3인칭. 즉 얘의 복수가 얘의 복수가 그 다음에 이것들의 복수가 이것입니다. they를 항상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게 사물일 경우에는 그것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말하고 달라서 꼭 사람만 칭하는 게 아니라 이시란 놈이 하나 더 있다.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아마도 이 변하는 모양 때문인 것 같아요. 되셨죠?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쪽에다 넣는 이유. 그래서 we, our, us. 그러니까 딱 us만 봐도 이게 목적격이구나. 금방 아셔야 될 정도로 외우셔야 돼요. ours 보면 우리의 것 이렇게. 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면 어떤 she 이렇게 시작하면 이 자체가 주어라는 걸 아시겠죠? 굳이 품사 안 따지셔도. 그 다음에 you도 마찬가지고 대신 you는 좀 조심하세요. you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양이 같습니다. 영어에서. 그래서 문장을 다 들어봐야 예를 들면 you are beautiful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당신들이 예쁜 건지 네가 예쁜 건지를 알 수가 없죠. 이렇게 구별이 될 수는 있겠죠. you are 똑같을 테니까 a student가 될 수도 있고 student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게 단수고 이게 복수라는 걸 이걸 보고 하는 거죠. 보호를 보고. 되셨죠? 그 다음 이제 이걸 가지고 비동사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동사 원형이라는 걸 설명해야 되는 거죠. 동사 원형. 이거 앞에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걸로 하죠. 동사 원형이라는 걸 알아보죠. 동사 원형 좀 쉽게 얘기하면 사전에 실려 있는 그 형태입니다. 한국말부터 할게요. 저번에 했던 것처럼 춤춘다, 춤췄다, 춤출 것이다. 춤춘다 사전에 찾아보면 나옵니까? 영어 사전에? 국어 사전에? 춤췄다 찾아보면 안 나오죠. 당연히 춤출 것이다. 뭘 찾아야 되죠? 춤추다를 찾아야 돼요. 춤추다. 왼편과 오른편의 차이가 뭐죠? 둘 다 의미는 있죠. 의미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겁니까? 왼쪽 애들은 시제도 정보로 가지고 있죠. 이건 현재라는 시제, 과거라는 시제, 그 다음에 미래라는 시제를 가지고 있죠. 춤추다에는 시제가 있습니까? 얘는 시제가 없습니다.
이게 동사 원형의 정의입니다. 즉 의미만 가지고 있고 시제는 없는 거, 시제를 갖추지 않은 거. 영어에서 시제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갖다 영어에서는 계속 시제라고, 문법에서는 시제라고 표현하죠. 이 시제가 없는 것, 즉 시간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뭐다? 동사 원형이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She, 어떤 문장을 봤더니 she dances beautifully. 앞에서 얘기했죠. 이거 일형식이 동사죠. 이형식 동사에 없는 동사니까 그냥 그 다음에 beautifully 그냥 쓰시면 돼요. She danced beautifully. 그 다음에 she will dance beautifully.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dances 찾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danced 찾으면 안 나오는 거고 will dance도 당연히 안 나오겠죠. 뭘 찾으셔야 돼요? 동사의 원형인 dance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많이 배웠었던 어떤 거 있었나요? 지금 여기서 s를 붙이는 이거 바로 뭐죠? 3인칭, 단수, 현재라는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누가? 일단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나타내려고 동사의 시제가 현재이고 이건 주어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이 일반 동사일 때는 뭘 붙여야 됩니까? 뒤에다가 s나 es를 붙여야 되죠. 뒤에가 댄스 같은 말은 e로 끝났기 때문에 s만 붙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s를 보고 이게 현재라는 시제라는 걸 알죠. 그 다음에 과거라는 건 또 어떻게 배웠죠? 그러니까 현재랑 가장 많이 닮은 것들. 예를 들면 이게 day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dance가 되죠. 그러면 원형과 같죠. 되시죠? 네. 사전에 찾을 때는 dance 자체를 뭐라고 보면 되죠? 예, 이게 저기 동사 원형으로 보지만 문장에 들어가면 그때는 뭐예요? 시제를 갖는 거니까 춤춘다가 되는 거지 안에서는. 그 다음 she danced. 이 모양을 보고 우리가 과거라는 걸 알죠. 과거라는 건 또 어떻게 변합니까? 일반 동사일 때요. 비동사는 다르니까. 그래서 비동사를 지금 별도로 하고 있는 거죠. 비동사는 변하는 모양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일반 동사들. 그러니까 일반 동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비동사가 아닌 동사들이 다 일반 동사예요. 그냥 비동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일 뿐입니다. 과거일 때, 과거 분사일 때를 우리가 외우죠. 그래서 저런 거를 어떻게 외웁니까? dance, 이게 원형이고 danced, danced. 대개는 현재는 원형과 같기 때문에 현재를 외우진 않아요. 그냥 이 조건이 일치할 때 s나 es를 붙인다는 규칙 외에는 다른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재랑 비슷하니까 앞에 있는 것이 보통 이 3단 변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들은 뭡니까? 이게 앞에는 현재, 여기가 과거, 여기가 PP, 과거 분사라고 앞에 설명드렸었죠. 예, 요 세 개를 그렇게 외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즉 D나 ED를 붙이는 것은 규칙 동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run, ran, run 이렇게 되는 것들은 불규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3인 단수 현재일 때는 s나 es를 붙이셔야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 s만 붙이시면 됩니다. will도 이거 떼어내고 생각하셔야 되죠. 사전에 찾으시려면. 예. 어쨌든지 간에 이런 단어들을 찾아봐야 안 나온다. 뭘 찾아야 됩니까? 얘 dance를 찾아야 됩니다. 얘 모양을 추측하셔서 will 떼어버리고 dance 찾으세요. 조동사에 있는 경우에는 바로 뒤에 있는 게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얘를 사전에 찾으시면 되고 danced 하면 D 떼버리거나 E까지 떼버리거나 하다 보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dances도 역시 S 떼버리거나 E까지 떼버리면 사전에 찾을 수 있겠죠.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되셨죠? 예, 동사 원형이라는 것은 동사의 원래 모양이라는 의미도 있으면서 동시에 약간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미는 갖고 있으면서 시제는 떼어버린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전부 다 일반 동사, 즉 비동사가 아닌 나머지 동사에 대한 얘기였고요. 우리가 왜 비동사를 구별하죠? 얘의 독특한 성격 때문이죠. 이게 바로 동사 원형입니다. 비동사에. 이렇게 시제가 들어가면 이런 모양들이 되는데 동사 원형 모양이 바로 B입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찾을 때는 M을 찾으시면 안 되고 뭐라고 찾으셔야 되나요? B라고 찾으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비동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비동사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동사들과 다르게 아까 기껏해야 일반 동사들은 어땠습니까?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s나 es를 붙인다. 과거일 때는 어떤 과거의 모양을 갖는다. 이런 정도였었죠. 그런데 얘는 현재와 과거일 때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인칭에 따라서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르니까 얘는 외워두셔야 돼요. 그냥 모양만 쳐다보고 여기서 그냥 I am이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습을 좀 하세요. 이거는 I am 이렇게 대신에 연습은 이건 아래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로. 왜냐하면 인칭별로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I am, you are, he is, she is, it is, you are, we are, you are, they are. 말씀드렸다시피 1인칭, 3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예, 인칭별로도 연습하시고 당연히 위쪽에 있는 게 단수 형태고 아래쪽에 있는 게 복수 형태죠. 아까 인칭동사 했듯이 반드시 연습을 좀 하세요. 이거는 안 그러면 나중에 말이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이게
I am인지 she am인지 막 헷갈리거든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I am, you are, he is, she is, it is, we are, you are, they are.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말이 딱딱딱딱 이렇게 딱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I면 무조건 am 이런 식으로 비동사일 경우입니다. 물론. 되셨죠?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의문 나중에 뒤에 부정문 배우지만 여기다가 not만 붙이면 이게 부정문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I am 했으면 not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연습을 하시면 돼요. 반드시 비동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I was, you were, she was, she was, it was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딱 붙여서 연습하세요. 꼭. 되셨죠? 그래야지 나중에 말 나올 때 편하고 글 쓸 때도 바로 I was 이렇게 나오지 I were 이런 실수 안 하게 됩니다. 되셨죠? 비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예, 일형식일 때 있다, 존재하다. 두 번째가 이다, 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I am 하면 여기까지만 들으면 나는 존재한다는 뜻도 될 것이고 또 여기다 pretty 같은 거 붙이면 나는 예쁘다 이런 뜻이 또 되겠죠. 되셨죠? 그래서 비동사는 그 소리만 들어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이 형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까지 보고 나서 해석하시라고 했죠. 이건 사실 일형식도 마찬가지예요. 일형식도 뒤까지를 보고 나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형용사가 나올지 부사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I am 뭐 alone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allone이 부사니까 아 나는 존재한다는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죠. 비동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연습하세요. 입에 딱 붙이셔갖고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입에 붙이는 겁니다. 입에 붙이는 거는 I만 나오면 그냥 M이 툭 튀어나오는 정도로 I am, you are 이런 식으로. 얘는 축약형 잠깐 보고 갈까요? 얘 축약형은 I'임이죠. 이거는 축약형이 없죠. 네, 그 다음 you are인데 you are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you are이군요. 저 나중에 부정문 할 때 you are 그 다음에 his죠. 그 다음에 she's 그 다음에 it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앞에서 이거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얘 소유격이 뭡니까? 예, 요겁니다. 이 소유격 이거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이건 it is나 it was의 주격이고 it는 그것의란 뜻이라는 거. 그 다음에 we are 이렇게 쓰죠. we are 그 다음에 you are 똑같고 그 다음 they were are 예 됐네요. 됐죠? 이게 추격형 이것도 외우시고 I am도 외우시고 I'm, you are, his, she's, it도 같이 연습하시고 과거형도 뭐 똑같죠. I was는 없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습니다. you were 그 다음에 his.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 앞에 his인지 이 his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건 내용을 보셔야 돼요. she's. 그 다음에 she's. 그 다음에 you were. 이것도 똑같네요. 예. 되셨죠? 연습을 좀 하시고, 예.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그냥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이제 부정문하고 의문문에 대해서 할 텐데 일단 부정문 먼저 할 겁니다. 예, 부정문. 보면 알겠지만 여기 또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라고 나눠놨죠.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 그러니까 부정문하고 의문문 연습할 때는 비동사하고 의문문이 만드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인칭대명사와 비동사의 인칭대명사를 활용한 비동사의 활용까지 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